네, 여러분들의 속상한 종목들 저에게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투자 멘토링 이어갈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 제가 일용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너무 내려가서 엄청 지금 고민 중입니다. 최근 많이 내렸죠.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2,020원에 20%입니다. 42,020원에 20%. 네. 일단 오늘 좀 반등하긴 하는데 네네. 속된 말로 간의 기별도 안 가는 반등이죠. 네. 김민식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애경산업 42,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네. 42,000원에 매수하실 때쯤이면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이 그렇게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던 시기였는데 아마 네. 전 저점을 보고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화장품 업종이 계속해서 하락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안 좋죠.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섹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42,000원 부근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으로 간다면 화장품 섹터도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 조금 더 밀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9월 전후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니 중국 쪽에서도 물밑 접촉을 할 것이고 9월 초에 다시 한번 회담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번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8월 중순쯤을 딛고 그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면세점이라든지 중국 쪽의 위안화가 약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중국이 미국과 조금 더 진전이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화장품 업종이 터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다면 좀 장기적으로 두고 보시면서 목표가를 46,000원쯤으로 조금 안전하게 잡아가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애경산업은 대형주이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상장 폐지나 이런 염려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고 연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될까요? 지금 추가 매수는 그 중국과 업황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8월 중순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버티셨다가 나중에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고 주가가 터닝하는 걸 보고 매수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닝하는 걸 보고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았습니다. 고민 고맙습니다. 해결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장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아서요. 일단 보시다가 또 마음 흔들리다 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산업 먼저 들여다봤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예, 예. 연결되셨습니다. 네,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홈캐스터 홈캐스트,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5,500원에 20%. 5,500원에 20%.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5,500원이 참 길었는데. 한 2월 됐네. 근래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한 5월 정도에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김명우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세요. 이 회사 그 디지털 셋톱 박스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 다른 예. 재료를 갖고 있고 그 재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제약바이오 재료 중에서도 그 첨생법 관련 종목인데 그 H바이오라는 회사의 그 11%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H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그 황우석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달 말께, 그러니까 최근이죠. 그래서 이 첨생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 소식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그 오늘 국회 본회의가 좀 열렸어야 되는데 그 추경안 심사 문제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그 첨생법이 그 국회 그 정식 법안을 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다 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좀 안전하게 통과된 것까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좀 그런 테마를 가진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는 크게 의미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에 크게 시세를 한번 받았다가 지속적인 하락 흐름 보여주었고 최근에 좀 박스권 형성해서 횡보하는 모습인데 지금 바닥 부분 같은 경우는 3,800원 부근 지지대, 그다음에 상단부 같은 경우는 뭐 7,000원 저항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우선 무사히 그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좀 통과가 되어야 하고 통과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H바이오라는 회사가 이 법을 활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그 여부를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단기적인 박스권이 지금 상단부가 5,500원, 그다음에 하단부가 4,500원입니다. 우선 손절가 라인부터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지지대로 작용했던 4,50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과거에 3,8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4,500원을 좀 손절가 라인으로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기술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매수가 범위까지인 5,5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고 비중을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추가 수익을 좀 이끌어내도 되긴 하는데 다만 그 5,500원 부근이 좀 많은 저항대 매물이 쌓여 있으니까 그때 이제 도달한다고 하면은 뭐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 추가 전략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안 되겠네, 그러면. 예, 현재가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그 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도 좀 보고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법안이 예, 시청자님. 언제 예. 통과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법안이 언제 상정돼요? 원래는 본회의가요. 어제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다가 여야 대치로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연기가 돼서 오늘 오후에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논의가 있어서 예.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서 언제 재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조만간 되긴 될 거예요. 예. 그거 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보자 이런 의견 드렸거든요. 예.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다음 주쯤에? 예. 문자라도 꼭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홈캐스트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첨생법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본회의 통과가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 이어서 체크를 해볼까요? 네, 문자 주고 계시네요. 먼저 LX 산전 보겠습니다. 매수가 52,200원, 비중 15% 매번 올렸는데 채택이 안 되네요 하셨어요. 오늘 채택해 드립니다. 김민식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네, LS 산정 52,000원, 52,200원에 들어가셨으면 아마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반등 밟았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한번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LS 산정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살짝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해 컨센서스가 매출 자체도 좀 줄어들 것이고 영업이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실적적으로는 이슈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LS 산정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든지 ESS 전력 저장 장치죠. 아니면 대북주로도 충분히 섹터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섹터 쪽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작년 2018년 5월 24일 날 이때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기로 했다가 결렬이 되면서 대북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18년 5월 24일 날 이때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은 대북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북 관련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북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그랬죠. 우리는 북한과 주어주의의 실무자 협약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이슈이고 그리고 전기차나 아니면 기타 전력 저장장치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이죠. 하지만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그렇다면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 텐데요. 과거부터 저점이 45,000원 요 사이에서
고점 54,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그 고점을 살짝 낮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52,200원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 51,000원쯤에서 안전하게 목표가를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계속해서 저점은 잡아왔었기 때문에 43,000원은 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스윙 관점으로 조금 더 밑으로 잡아서 43,500원 이 자리를 손절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000원 밑에서 위로 상향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지금 15%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예. 15% 정도, 그러니까 토탈 30% 정도까지 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붕괴됐을 때는 30%까지는 비중 확대 괜찮다라는 의견이고요. 일단 하단은 43,500원, 위로 목표가 51,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잘 나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LS 산전이었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역시 첨생법 관련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인데 문자 주셨습니다. 파미셀 볼까요? 매수가가 8,450원, 계속 물타기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80% 검토 부탁드립니다. 글 남겨주셨고 이게 첨생법 관련해서 어제부터 뛰면서 수익 전환되셨어요. 김명호 전문가님, 이거 어디까지 들고 가면 좋을까요? 예, 방금 전에 그 상담 주셨던 그분과 좀 비슷한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인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첨생법 관련주에 거의 대장격 좀 역할을 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비중이 80% 있으십니다. 물론 추가 수익을 더 많은 비중으로 누린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오늘 신라젠의 하락 흐름에 이은 그 제약 바이오 쪽 섹터에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를 해서 80% 비중을 갖고 그나마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나마 이 수익마저 챙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부분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그러니까 익절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신 다음에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정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 지금 여기에서 추가 수급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뭐 그 정고점 부분이 뭐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제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10,000원 부근을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수익을 누리기보다는 현재가 부근에서 좀 익절을 하시고 남은 잔량으로 그 주식의 주가 추이를 봐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라젠이 팩사백 쇼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임상 3상 중단 권고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신라젠이 하한가로 들어갔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수익은 챙기자, 절반 정도는요. 비중이 많아서요.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수익 나시고 계시니까 축하드리고 더 큰 수익 나머지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파미셀이었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역시나 녹십자 랩셀 보겠습니다. 바이오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이 종목은 55,500원에 비중 20%. 아이고 문자 예쁘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민식 전문가님, 일단 최근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가 오늘 조금 고개를 들긴 드는데 어떻게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역시 첨생법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대열이나 줄기세포, 면역항암제 뭐 이쪽으로 섹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2월달, 3월 중순이죠. 이때 3월 중순 고점에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줄줄이 흘러내렸죠.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에서 그동안 5G라든지 기술주 관련주들이 먹을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이 인기가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락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첨생법이라는 호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첨생법에 기대하는 개인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안 좋은 악재들이 먹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이 터져주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첨생법이라는 대규모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한번 살아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점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손절할 타이밍을 이미 놓치셨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추가 매수로 한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점에 들어와서 좀 손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버텨서 5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36,000원을 추가 돌파를 하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요. 손절 라인을 딱히 잡아드리는 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잡지는 않고 36,000원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44,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000원 부근에서 돌파 여부는 좀 체크해 보시고요.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사인, 그리고 상단 4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볼까요? 네, 문자 많이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계속 문자 주세요. 오늘 문자 많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네요. 9일 제지 문의 주셨고요. 5,3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매도가, 손절가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김병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9일 제지 5,300원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좀 단기 차익 보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분봉상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상단부인 5,500원 그리고 하단부인 5,000원 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500원을 뚫는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지금 급격한 과거의 상승 흐름 있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고 하면은 5,500원 부근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000원 부근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 주가 흘러내릴 염려 있으니까 그때는 손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 손절가, 5,500원 추가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는 그 전 고점 부근인 7,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 또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미중 무역 분쟁의 골이 좀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핀 테마가 더 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테마에 대해서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핀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여기저기 뭐 수소차 관련, 그다음에 휴대폰 관련 그 앞으로의 그런 흐름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섹터 안의 흐름은 당연히 좋습니다. 다만 9일제라는 종목 특성상 이미 너무 많은 시세를 받았고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그 섹터 안에서 다른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뭐 알려지지 않은 특허권을 갖고 있다, 뭐 그런 회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만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래핀 테마 자체는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아마 순환매가 돌 것이다. 다른 종목이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핀 테마까지 좀 짚어봤고요. 전화 연결돼 있대요.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한시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예.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니, 종목은 많은데요. 필룩스 신청했어요. 필룩스 궁금하세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필룩스가 7,200원인가 그래요. 7,200원. 비중은 어느 예. 정도세요? 20%요. 20%. 아이고, 위에서 사셨네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번에 뭐 코대가 나오고 그래서 샀는데요. 예. 그로 떨어졌어요. 많이. 막 자금 조달한다고 막 좋을 것 같다고 그 오를 때 그때 매수하셨구나. 예. 김민식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외국인이 좀 사더라고요. 아, 외국인이 사는 거 괜찮지 예. 않을까. 예, 봐주십시오.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도 역시 면역항암제 섹터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천생병 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대주주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죠. 근데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누가 되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모습이겠죠. 최근에 강하게 빠지고 있다가 최근 4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첨생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주주 변경 이슈에 대한 반응, 그것들을 토탈해서 지금 이 양봉이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너무 길게 빠졌죠. 오랫동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최근에 시장이 눌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버텨준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좀 더 나은 점은 지금 강하게 하락한 이후에 쉬다가 조금 덜 강하게 하락하고 좀 쉬다가 조금 덜 강하게 하락하고 쉬다가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하락세가 점점
멈춰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청생법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너무 강하게 떨어져서 지금 실망한 고객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호재가 트리거가 된다면 강한 상승이 장대 양봉이 한번 뻗어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매출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대 양봉 하나 기대해 보고 목표가 7천 안전적으로는 6,500원에 좀 안전하게 보고 있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보신다면 8,500원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전 고점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기는 조금 그렇다.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안전적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은 손절 라인 4,1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더 고민되는 부분 없으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나요? 근데 거래가 늘면은 좀 갈까요? 거래가 늘면. 그리고 네. 보니까 진짜 수급 외국인들이 최근 많이 담긴 담았어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수급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외국인이 최근에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이 과연 주가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의 모습과 주가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외국인의 매수 타이밍과 그렇게까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주가가 상승했느냐,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 주가가 상승했느냐를 살펴보면 별로 그런 영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렇게까지 주가에 영향이 없으므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고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근거는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자 보유 사이트. 예, 시청자님. 예. 네, 어떻게 도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잘 참고하셔서 그래도 손실 좀 축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필룩스 의학부의 다음 분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예, 일단은 아나운서 통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이죠. 네,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로통 코리아. 룸투 코리아.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10%고요. 예, 1,200원이요. 1,200원에 10%. 예. 약간 손실 구간인데 최근 많이 뛰긴 뛰네요. 어제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 팔라라 안 팔아 그러냐. 어제 네, 조금 네. 수입을 났었는데. 아유, 어제 장중 고점이 11,250원까지 갔는데 예. 아유, 아쉬워라. 예, 알겠습니다. 김명우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이 회사 그 중국계 회사고요. 그 국내에 예. 상장되어 있는 게임 관련 그 개발 업체인데 게임주는 그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그 급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는 예. 자회사 타이거 모바일이랑 그다음에 관계사 란투 게임즈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게 그 테라 클래식이라는 게임의 출시를 앞두고 그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수치로 좀 사전 예약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좀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차트 보면서 손절가 목표가 좀 잡아드릴 건데 일봉상 같은 경우 오늘도 시세를 주고 뭐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시청자님이 큰 손실도 큰 수익도 아닙니다. 다만 어제 그 상승했을 때 뭐 11,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현재가 부근에서도 큰 손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봉상 차트를 보면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릴 건데 분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 여기 9,000원대 좀 지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9,000원대를 돌파하면서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9,000원 라인은 손절가로 잡고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9,000원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테라 클래식이라는 게임이 출시 때까지는 그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전고점 부근인 11,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여보세요? 아유, 예. 좋은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일단 상단은 11,000원 제시가 됐고요. 하단은 9,000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롱투코리아 들여다봤고요. 이제는 빠르게 문자 들여다보겠습니다. 뉴프렉스 볼까요? 3,010원에 10%. 장기 보유 어떻게 올라갈까요? 김민식 전문가님, 손실 좀 깊으세요. 요즘 많이 빠지네요. 이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최근에 좀 시름이 많으시겠습니다. 7월부터 주가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시장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죠. 시장 자체가 7월 달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주가 역시 크게 빠졌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고요.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갤럭시 부품 관련 섹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가 이제 곧 그 노트 10이 곧 나오죠. 그리고 이후에 플렉시블 폴더블 폰이 곧 출시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관련주들이 한번 이슈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하지만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그 시장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슈가 딱히 없으니 시장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7월 26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살펴보면 이때 개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도망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물량을 던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외국인이 점점 다시 한번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 인기가 조금 살아있다. 그래서 트리거 역할만 해줄 만한 어떤 테마가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휴대폰 업황이 그렇게까지 장기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반등에 대응하셔서 손해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가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2,500원 근방까지 상승을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목표가 2,500원이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으로는 손절가를 잡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하락이 좀 더 깊어진다면 그때는 목표가를 2,2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200원까지 장대 양봉이 나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지 말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좀 기다려라 이 말씀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2,500원까지는 상단이 열려 있고요. 혹시나 시장 때문에 더 밀린다 하면은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는 관점에서요. 2,200원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뉴프렉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글 주셨는데요. ABL 바이오 보겠습니다. 매수가 29,000원 50%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아이고 손실 좀 있으시네요. 김명우 전문가님, 이 ABL 바이오가 사실 다른 바이오주들이 오늘 뭐 신라젠 빼고요.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가던데 이 종목은 타격이 큰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예, ABL 바이오가 저는 전체적으로 좀 제약 쪽 바이오 쪽 종목에 대한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좀 스프링 작용이 너무 덜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악재가 뜬다고 하면 뭐 하한가를 가고 한 번 악재가 뜨면 뭐 10% 20% 급락은 기본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우선 ABL 바이오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상단부 뭐 37,000원 부근, 그다음에 하단부 뭐 29,000원 부근 그 박스권 횡보하다가 29,000원 부근 깨지면서 주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의를 주신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지금 29,000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손절가 부근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아마 뭐 그 이때쯤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뭐 저항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매수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만 좀 매수한 가격이 그렇게 매수한 시점이 좋지는 않다. 더군다나 지금 비중이 50%나 좀 있으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하기에도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비중을 좀 10%든 20%든 덜어내신 다음에 추가 하락하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재매수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상승했을 때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해도 물론 평균 단가는 높아지지만 상승했을 때 다시 잡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으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신 다음에 그렇게 가격 전략 세우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좀 잡아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1차적인 목표가는 그 매수가 부근인 29,000원 부근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잡아드리고요. 단기적인 그 손절가 라인을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뭐 현재가 2만 원 부근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셔야겠다 하면은 지금 17,500원 부근으로 손절가 좀 너프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하자 이 의견 주셨네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방송 잘 보고 계시다고 문자 남겨주셨는데 그 보수적인 의견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쏘나기는 좀 피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내용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화와 문자를 통한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